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보험만 모아서 소개해드리는 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돌도 씹어먹을 나이에 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농담삼아 이런 말을 곧잘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돌을 일부러 씹어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식사 중에 우연히 돌을 씹게 되어 치아, 이빨이 파절되는 경험들은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빨이 깨지는 건 뭐다? 치아 파절 또는 치아 골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치아 파절 시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또는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던 중에 게장이라든지 오돌뼈라든지 이런 딱딱한 음식을 드시다가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요. 또는 일상생활 중 운동을 하다가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힌다라든지 아니면 길가에 세워둔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부딪힌다라든지 하물며 만취가 돼서 쓰러지다가 안면 부위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치아가 파절되는 등의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실제 보상 사례를 예를 들어 보험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보상 청구 사연을 보면 어저께 제 고객님께서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가셨다가 미역국을 드시던 중에 미역국에 들어있던 돌멩이를 씹게 되면서 오른쪽 앞니빨이 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후 식당 사장님에게 이물질을 확인시켜 드리고 깨진 치아 또한 확인시켜 드렸더니 사장님께서는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며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크라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에게 보험금 청구 문의를 주신 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고로 제 고객님께서 보상받을 수 있는 내역들을 정리해 본다면 우선 식당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 책임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으며 추가로 개인보험에서도 치료비 전액은 물론이며 치아 파절, 골절로 인한 골절 진단비와 치아보험의 크라운 치료 비용까지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설령 손님의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식물에 들어간 이물질을 섭취하다 발생한 사고로 식당 측의 과실 책임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 내 종업원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주는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므로 피해자인 손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이 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화장실에서 비누를 밟아 미끄러지면서 세면대의 안면 부위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치아 4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진단서 내용을 보시면 2019년 10월 22일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다쳤다. 사고로 치조골까지 포함한 치아 파절, 수직적, 수평적 동요도 매우 심하게 보이는 상태였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와, 상상만 해도 너무 아팠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일상생활 중에도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분의 경우 해당 사고로 치료비가 211만 9,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일반 상해 의료비에서 치료비 전액이 보상이 되었으며 치아보험에서는 브릿지 보장이 치아 개당 75만원씩 4개 치아를 치료해서 300만원이 보상이 되었고요. 또 2개의 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 골절 진단비가 각각 50만원씩 보상을 받아서 총 611만 9,200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 역시 2009년 8월 이전에 일반 상해 의료비에 가입이 되어 있어 치료비 전액은 물론이며 골절 진단비와 치아보험에서의 추가 보상까지도 받은 사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진단서를 다시 보면요. 향후 치료 내용에 보시면요. 해당 부위를 당일 발치 시행하였으며 13과 23번도 브릿지로 치료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수직적, 수평적 동요도 매우 심각하다는 문구가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이분의 경우 총 6개의 치아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추가 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뿐만 아니라 향후 상해 후유장에 대한 보험금 청구 또한 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치아에는 저작 기능과 심미적 기능이 있다고 하죠. 보통 씹는 기능과 미용상의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의 경우 진단서에서 보신 것처럼 치아 파절의 정도가 심각하여 치아 치료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상악과
화학의 교합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즉 부정교합에 따른 후유장애가 남게 되면 단버거시 치아 점수법에 의하여 치아별로 세분화해서 후유장애 평가를 받아 추가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후유장애 관련된 영상을 따로 제작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 파절로 돌아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 섭취 중에 발생한 치아 파절 시에도 골절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이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일반 상해 의료비라면 치과 치료에 대한 치료비 또한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추가로 치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브릿지라든지 크라운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치료 시에는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보험금 청구 시 제출되는 진단서에 기재되는 질병분류 코드는 S로 시작하는 상해로 진단을 받아야 하며, 더불어 음식물에 의한 치아 파절이라는, 즉 뭐를 먹다가 깨졌어요, 뭐를 먹다가 금이 갔습니다 라고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병원 진료 시에 의사분께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니까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영상에 보이는 카카오톡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